여기 독일의 한 건축가가 자신의 평생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건축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어느 날 자신이 평생에 온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 독일식 라디에이터 난방이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이야말로 추운 겨울을 가장 효과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인 건설 기술자의 등장으로 그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봄이 되자마자 즉시 자신의 집을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길래 완벽했던 독일 건축가 미하일 바우어가 자신의 신념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일까요? 제 이름은 빌렘 슈타인백이에요. 독일 뮌헨에서 건축가로 30년 넘게 일해왔죠. 저는 늘 독일식 난방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독일의 라디에이터 벽난로 스토브야말로 최고의 난방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비가 치솟았어요. 독일 전역이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었고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창밖을 보니 지붕 위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웃들은 어떻게든 따뜻하게 지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독일의 난방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라디에이터는 실내 공기를 덮여주고 벽난로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이렇게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완벽하다고 믿었던 난방 시스템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창문에서 똑똑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제 새 이웃 김진수 씨가 창밖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퍼졌어요. 진수 씨는 한 달 전에 이사 온 한국 출신 건설 기술자였어요. 저는 얼른 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훅 밀려 들어와 몸을 움츠렸어요. 진수 씨, 이런 추운 날씨에 밖에서 뭐 하세요? 진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요.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가스 청구서를 흔들었어요. 방금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난달보다 더 심각하네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독일 난방비가 정말 비싸다고 들었어요. 근데 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다들 난방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진수 씨는 괜찮다고요? 진수 씨가 싱긋 웃었어요. 아마 제가 라디에이터를 안 써서 그런 걸 거예요. 저는 깜빡 놀랐어요. 라디에이터를 안 써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집을 데우는 거죠? 온돌을 쓰죠. 온돌?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바닥 난방 방식이에요. 저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어요. 바닥 난방이요? 그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저는 무심코 진수 씨 집을 바라봤어요. 제 집은 창문에 김이 서려 있었어요. 집안의 열기가 빠져나가면서 바깥 공기와 만나 얼어붙은 거죠. 그런데 진수 씨의 집은 달랐어요. 창문이 깨끗했어요. 문을 열어놓은 주변 공기에서도 열기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없었어요. 저는 눈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진짜로 집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진수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 집은 너무 추워서 커피조차 몇 분 만에 식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진수 씨의 집은? 그래요. 온돌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죠. 진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수 씨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 멈춰섰어요. 공기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벽난로도 없고 히터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난방이 강하게 들어오면 공기가 퍽퍽해지고 숨이 답답해지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어보았어요. 이거 따뜻하잖아요. 진수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온돌의 마법이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 안을 둘러봤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히터는 어디 있어요? 온풍기도 안 보이는데? 없어요. 진수 씨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바닥 아래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니까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럼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에너지를 절약하죠. 한번 데우면 오래 가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난방 방식과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요. 진수 씨, 독일 난방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진수 씨가 차를 따라주며 웃었어요. 이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해시태그 제2장 따뜻함으로의 초대. 저는 조심스럽게 진수 씨의 소파에 앉았어요.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부드러운 온기가 신기했어요. 제 집의 차가운 바닥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팔짱을 끼고 진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온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진수 씨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물어보시네요. 그는 작은 찻잔이 담긴 쟁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자, 그럼 간단한 질문부터 해볼게요. 라디에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덮여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방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라디에이터를 끄면 어떻게 되죠? 방이 금방 다시 추워지죠. 정확해요.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오래 틀어두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목이 아프고 피부도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진수 씨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어요. 그럼 라디에이터가 완벽한 난방 방식은 아니네요.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믿고 계신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가 겨우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진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진수 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면 단지 그게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진수 씨, 저한테 이 상황을 꽤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수 씨는 웃으며 바닥을 툭툭 쳤어요. 온돌은 라디에이터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공기를 덮이는 게 아니라 바닥 자체를 덮이는 시스템이거든요. 바닥 아래에 따뜻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깔려 있어서 그 열이 천천히 방 전체로 퍼지는 방식이에요.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어요. 그럼 결국 바닥 난방이라는 거네요. 사실 독일에도 바닥 난방이 있긴 해요. 진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비슷하긴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100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방식이에요. 아주 적은 연료로도 최대한의 열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도 바닥을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디에이터보다는 좀 더 걸려요. 하지만 한번 데워지면 몇 시간 동안 따뜻함이 유지돼요. 심지어 난방을 꺼도 말이죠.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온돌은 난방을 꺼도 바닥이 계속 따뜻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체 얼마나 오래요? 집마다 다르지만 제 경우에는 56시간은 충분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라디에이터를 끄면 1시간도 안 돼서 방이 얼어붙는데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덮이니까요. 그런데 공기는 금방 빠져나가잖아요. 하지만 바닥은 열을 오래 머금고 있어서 따뜻함이 오래 지속돼요. 그럴싸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온돌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만약 집을 처음 지을 때 온돌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라디에이터 시스템보다 저렴해요. 그리고 기존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개량된 방식이 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럼 제 집에도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집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돼요. 일단 한 방에만 설치해 보시죠.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설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하지만 지금 제 현실은? 저는 매일 라디에이터를 틀어놓고도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수 씨 집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따뜻했죠.
그렇다면 한 번쯤 테스트해 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요, 진수 씨.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신은 없어요. 진수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려는 거잖아요. 그는 손짓하며 저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이제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를 따라 지하실로 향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학생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저는 진수 씨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복잡한 기계들이 가득한 미래형 난방 시스템을 기대했어요. 뭔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치가 있어서 진수 씨의 집이 이렇게 따뜻한 이유를 설명해 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건 보일러와 몇 개의 파이프뿐이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다예요? 제가 다가가자 진수 씨가 피식 웃었어요. 실망한 것 같은데요? 솔직히 네. 뭔가 더 대단한 걸 기대했어요. 진수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게 온돌의 매력이에요.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스마트한 설계가 핵심이죠. 저는 바닥을 따라 연결된 파이프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럼 이 파이프 안으로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바닥을 데우는 건가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바닥이 열을 오래 머금고 있어서 한번 따뜻해지면 몇 시간 동안 유지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파이프를 만져봤어요. 따뜻하긴 했지만 뜨겁진 않았어요. 이게 라디에이터보다 에너지를 덜 쓴다고요? 훨씬 덜 쓰죠. 진수 씨가 설명했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따뜻한 공기는 금방 빠져나가죠. 하지만 온돌은 바닥 자체를 데우니까 열이 오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난방을 계속 틀어둘 필요가 없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일단 믿어본다고 쳐요. 그런데 가열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라디에이터보다는 조금 더 걸리긴 해요. 진수 씨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번 따뜻해지면 훨씬 오래 유지되죠. 라디에이터처럼 계속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겨울마다 가장 큰 고민이 난방 온도를 조절하는 거였어요. 라디에이터를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그러다가 또 추워지면 다시 올리고. 그런데 온돌이 한번 따뜻해지면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이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좋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럼 테스트해보죠. 진수 씨가 눈썹을 치켜 세웠어요. 테스트요? 보일러를 꺼보세요. 과연 얼마나 오래 따뜻한지 확인해보죠. 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진지하시네요. 당연하죠. 저는 건축가잖아요. 직접 증명해야 믿어요. 진수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보일러를 껐어요. 좋아요. 그럼 기다려보죠. 우리는 다시 거실로 올라갔고 저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바닥을 확인했어요. 30분 후 여전히 따뜻했어요. 1시간 후 아직도 따뜻했어요. 2시간 후 놀랍게도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바닥을 발로 문지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보일러를 끄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따뜻하잖아요. 진수 씨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믿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네,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간단한 비교표를 적기 시작했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는데 따뜻한 공기가 금방 빠져나가고 방이 빠르게 다시 추워져요. 하루 종일 틀어야 하며 가스비 폭등하죠. 공기가 건조하고 목이 아프고 피부가 당기더라고요. 그런데 온돌은 바닥을 데우고 열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적은 에너지로 오래 따뜻하고요. 몇 시간만 가동해도 유지되고 가스비 절약되더라고요. 공기가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편안한 온기 유지하네요. 저는 펜을 툭툭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생각보다 논리적이네요. 진수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이 온돌이 한국에서 1000년 넘게 사용됐어요. 저는 순간 말을 멈췄어요. 잠깐만요. 1000년이요? 네. 온돌은 고대 한국에서부터 사용됐어요. 예전에는 돌을 데워서 열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물이 흐르는 파이프로 발전한 거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독일이 최고의 난방 기술을 갖췄다고 늘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수백 년 전에 이미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완성했네요.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든 거죠. 왜 유럽에서는 이런 난방을 안 쓰는 걸까요? 제가 혼잣말처럼 말하자 진수 씨가 쿡쿡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니까요. 더 좋은 게 있어도 익숙한 걸 고집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혹시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을까요? 진수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 집에 온도를 설치하는 거 얼마나 어려울까요? 진수 씨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어요. 한 방만 할 건가요? 아니면 집 전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일단 한 방만 해보죠.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 가능해요. 기존 바닥을 다 뜯을 필요도 없어요. 얇은 난방 패널을 설치하면 되니까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어요. 이런 결정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여러 번 테스트한 후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했어요. 진수 씨의 집은 따뜻했고 가스비는 낮았고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추운 집에서 비싼 난방비를 내고 있었죠. 좋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결심했어요. 온돌 우리 집에도 한번 설치해 봅시다. 진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빌렘. 그러길 바랐어요. 만약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저는 동료들, 고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많은 설명을 해야 할 테니까요. 해시태그 제사장 새로운 따뜻함. 저는 작업실 한가운데 서서 바닥을 바라보며 팔짱을 꼈어요. 진수 씨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진수 씨는 소매를 걷어 올리며 키득 웃었어요. 빌렘 벌써 5번째 물어보셨어요. 믿어보세요.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난방 시스템이란 건 벽 안에 설치되거나 라디에이터 같은 형태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닥 아래에 깔린다는 게 아직도 어색하네요. 진수 씨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이제 이 집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머리를 저으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진수 씨는 특수한 난방 패널을 주문해 두었어요. 전통적인 온도를 현대식으로 개량한 제품이었죠. 패널은 얇고 유연하면서도 나무 바닥 밑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이 제품은 빌렘 씨 같은 기존 주택을 위한 거예요. 진수 씨가 설명했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진짜 온돌 효과를 낼 수 있죠. 우리는 가구를 옆으로 밀어두고 바닥 일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저는 진수 씨가 작업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솔직히 놀라웠어요. 그는 효율적이고 세심했어요. 작업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진행했죠. 먼저 패널을 깔아요. 그 다음 작은 온수 보일러와 연결해요. 패널 안에 파이프를 통해 따뜻한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을 골고루 데워주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완전히 안전해요. 저온 난방 방식이라 과열될 걱정이 없어요. 설치는 몇 시간 만에 끝났어요. 먼지 날림도 없었고 복잡한 기계도 없었어요. 그저 난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만 있었죠. 진수 씨는 손을 털며 일어섰어요. 이제 진짜 시험해 볼 시간이에요. 전원을 켜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 씨가 난방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무 느낌도 안 드는데요. 진수 씨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빌렘 씨 인내심을 좀 가지세요. 몇 분만 기다려보죠. 우리는 기다렸어요. 5분, 10분, 그리고 느껴졌어요. 발밑에서부터 부드럽고 은은한 따뜻함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라디에이터처럼 뜨거운 바람이 확 몰아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햇볕에 데워진 돌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봤어요. 이거 진짜 작동하네요. 진수 씨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몇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열기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방 전체에 퍼졌어요. 공기가 건조하지 않았어요. 목이 따갑지도 않았고 코가 막히는 느낌도 없었어요.
난방을 꺼도 방이 오랫동안 따뜻했어요. 저는 바닥을 쓸어보며 말했어요. 이거 라디에이터보다 더 좋은데요? 진수 씨가 눈썹을 치켜 세웠어요. 더 좋다고요?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네.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진짜 편하네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온도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단순히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집이 주는 느낌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어요. 저는 30년 넘게 독일식 난방 시스템을 믿어왔어요. 최고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모든 걸 부정하는 바닥 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진수 씨 난방비 비교해 봐야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숫자로 확인해야겠어요. 진수 씨가 활짝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며칠 후 저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가스요금 청구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만히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난달과 비교해 보니 난방비가 35% 줄어들었어요. 작업실에서 사용한 에너지가 다른 방보다 40% 적었어요. 열이 오래 지속되니까 난방을 켜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진짜네요.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이제 제 작업실은 단순히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생기 넘치는 곳이 되었어요. 집이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작업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 씨 온도를 집 전체에 설치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진수 씨의 목소리에서 웃음이 느껴졌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마를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평생 라디에이터가 최고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이제 저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고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작업실 하나에서 멈출 생각은 없었어요. 좋아요. 저는 결심했어요. 집 전체에 온도를 깔아봅시다. 진수 씨가 작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빌렘 씨 온돌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주 후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진수 씨와 작업팀이 바닥을 조심스럽게 뜯어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니. 30년 동안 건축가로 일하면서 독일의 난방 시스템이 최고라고 가르쳐 왔어요. 라디에이터 벽난로 스토브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모든 걸 걷어내고 단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들어본 적도 없는 한국식 난방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어요. 진수 씨 이거 실패하면 제 동료들이 평생 놀릴 거예요. 진수 씨가 말없이 난방 패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성공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작업실에 먼저 설치했던 온돌은 제 난방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었죠. 적은 에너지로도 따뜻했고 오래 유지됐고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집 전체를 바꾸기로. 진수 씨가 손뼉을 딱 쳤어요. 자, 팀. 빌렘 씨께 진짜 따뜻함이 뭔지 보여드립시다. 저는 눈을 굴렸어요. 그 자신감이 너무 싫어요. 그럼 제가 한 달 전에 뭐라고 했는지도 싫으시겠네요. 할 말이 없었어요. 공사에는 총 3일이 걸렸어요. 저는 진수 씨와 작업팀이 난방 패널을 정성스럽게 깔고 온수 보일러와 연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작업실보다 더 효율적일 거예요. 진수 씨가 설명했어요. 집 전체에 열이 순환하니까 따뜻함이 더 균형 잡힐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어요. 3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라디에이터와 벽난로로 가득했던 우리 집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따뜻해질 준비가 됐어요. 진수 씨가 손을 털며 물었어요. 자, 빌렘 씨. 준비됐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켜보세요. 진수 씨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하지만 몇 분 후 익숙한 따뜻함이 바닥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라디에이터처럼 건조하고 답답한 열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온기였어요. 저는 진수 씨를 바라봤어요. 이건 자연스러워요. 진수 씨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돌은 단순히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에요. 집 자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집이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요. 며칠 몇 주 동안 저는 집 전체의 변화를 세심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난방을 꺼도 몇 시간 동안 따뜻함이 유지됐어요. 공기가 쾌적했어요. 목이 건조하지 않고 코도 막히지 않았어요. 가스 요금이 40% 가까이 줄었어요. 저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밤에는 시스템을 꺼두기도 했고 라디에이터가 있던 방과 비교도 해봤어요.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온돌이 더 나았어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틀렸었네. 진수 씨가 맞은편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피식 웃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는 헛기침을 했어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계속 들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진수 씨가 낄낄 웃었어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우리 집에는 손님이 많아졌어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건축가 동료들까지 우리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 뭔가 다르다. 저는 매번 웃으며 말했어요. 신발 벗어보세요. 그러면 한 명도 빠짐없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열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건 한국식 난방이에요. 이름은 온돌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동안 저는 라디에이터 벽난로 스토브가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걸 나 혼자만 알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다음날 아침 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 씨, 온도를 독일에서 더 널리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수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지금 집 말고요? 건축 설계에서요. 주택 시공에서요. 온도를 유럽에서 더 널리 쓰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번엔 진수 씨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거 엄청난 도전인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온통 눈으로 덮인 독일의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난방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알리는 게 우리의 책임 아닐까요? 진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한마디를 했어요. 빌렘 씨, 정말 이걸 하고 싶다면 같이 해봅시다. 한 달 전만 해도 독일 건축가와 한국 건설 엔지니어가 힘을 합쳐 난방 시스템을 바꿀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좋아요. 저는 결심했어요. 함께 해봅시다. 진수 씨가 작게 웃었어요. 빌렘 씨, 이제 혁명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온도를 집에 설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침마다 놀라움을 느꼈어요. 눈을 뜨고 따뜻한 바닥을 밟는 순간 온몸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아침에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며 깜짝 놀랄 필요도, 급하게 라디에이터를 켜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목이 건조하게 타들어가는 느낌도 사라졌고요. 그런데 더 신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 집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대박인데? 왜 이걸 이제야 알았지?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저 혼자만 사용할 난방이 아니었어요. 독일 전체가 필요로 하는 난방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고민했어요. 제 앞에는 온돌의 장점, 비용 절감 효과, 기존 유럽식 난방과의 비교 분석 자료가 담긴 프레젠테이션이 놓여 있었어요. 진수 씨가 맞은편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독일 난방업계에 그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난방을 해왔다는 걸 깨닫게 하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선 팩트부터 보여줘야죠. 노트를 펼쳐 하나씩 정리했어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는 완벽하네요. 그런데, 하지만 팩트만으로 사람들이 쉽게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수 씨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직접 체험해야 믿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 온도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에게도 직접 경험하게 하면 되는 거죠. 뭐라고? 체험용 집을 짓겠다고? 제 친구이자 건축가 동료인 마르쿠스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작은 모델 하우스를 만들 거야. 온도를 직접 설치하고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르쿠스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빌렘, 너 미쳤구나. 몇 달 전만 해도 라디에이터가 최고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더니 이제는 한국 온도를 전도하겠다고? 저는 자신 있게 웃었어요. 내가 틀렸었어. 그리고 장담하는데 너도 온도를 체험하면 내 말에 동의하게 될 거야. 마르쿠스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래, 정말 그렇게 확신해? 저는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난 이미 알고 있어.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보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2달 후 드디어 체험하우스가 완성됐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작은 주택이었고 온돌 난방이 집 전체에 설치됐어요. 우리는 건축가, 엔지니어, 시공업체,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초대했어요. 첫 번째 손님은 뮌헨의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요한 켈러 씨였어요. 그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딱 한 걸음 내딛자마자 멈춰 섰어요. 이게 뭐지?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온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분 좋네.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온도를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바닥 난방?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오래된 건물에는 설치 못하겠네. 사람들이 익숙한 라디에이터를 버릴까? 그런데 조금만 머물러 있어도 그들의 반응이 변했어요. 잠깐만 라디에이터보다 에너지를 덜 쓴다고? 난방을 꺼도 이렇게 오래 따뜻하다고? 우리 고객들도 이거 엄청 좋아하겠는데? 하루가 끝날 때쯤 의심하던 사람들조차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진수 씨를 바라봤어요. 진수 씨는 능청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체험하우스를 연 후 우리에게 문의가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건축업자들이 온돌 시공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주택 소유자들은 기존 집에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온돌이 드디어 독일 건축 시장에서 공식적인 대화의 주제로 떠오른 거예요. 어느 날 독일 지속가능 에너지 연구소에서 제게 이메일이 왔어요. 올해 연례 컨퍼런스에서 온돌에 대해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온돌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독일의 수백 명의 전문가들 앞에 서서 온돌이 미래다라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그리고 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바쁘세요? 설마 또 온돌 설치하자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이제 온돌을 독일 전역에 가르쳐야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빌렘 씨, 이제 저보다 더 한국인 같아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그렇게 온돌 혁명이 시작됐어요.